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 상담으로 꾸려지는 금요일 주유소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유소 2부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나란히 0.6%가량 빠지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2,400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했던 코스피 지수도 다시 1,300대로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그랬던 만큼 우리 시청자님이 계좌에 갖고 계신 고민들도 다시금 조금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랬던 고민들 저희 주유소에 훌훌 털어버리시고 다음 주를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주유소 2부에 이어서 3부까지도 계속해서 종목 상담으로 꾸려지니까요. 혼자서만 종목에 대한 고민 안고 있지 마시고 저희 주유소에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릴게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모두 열려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연락 주시면 가장 빠르다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2-3153-1611번 또는 2612번입니다. 자, 전화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문자도 언제나 열려 있죠.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기중 3가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은 언제나 열려 있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화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역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더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는지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중점적으로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종목 고민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상담 함께 진행해 주실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너님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자, 오늘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전체 시장의 큰 흐름으로 보면은 이제 금요일 약세, 주말 약세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지난밤에 뉴욕 증시 테슬라의 급등, 그다음에 달러의 약세 이것 때문에 훈풍이 불었지만은 시간에 이제 스냅 실적 부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약간 불안한 상황에서 현재 진행을 좀 하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주식에 대한 뭐 차익 실현 또는 원달러 급등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또 주말에 대한 어떤 약세 이것 때문에 하락을 좀 했습니다만은 특별한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현재 하향 부분들이 좀 좋은 소식들이 약간 들려주고 있는데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밸브를 좀 재개를 했다 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곡물 수출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현재 경기 지표는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6월 경기 선행지수의 부분들이 좀 안 좋게 끝났고요. 또 7월에 대한 필라델피아 연윤 제조업 지수도 좀 안 좋게 끝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심리 때문에 올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일정들이 25일 정도, 그러니까 월요일 정도 되면은 미중 그 정상회담에 화상회담이 열려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정치적인 또는 국제 정세적인 요인의 분기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26일 화요일과 수요일 또는 목요일 계속해서 실적 부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국제한 IT 종목군들이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은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일 날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큰 재료적 입장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인 요소를 보면은 전체 그 거래소 지표 보면은 삼중 바닥을 좀 사실을 찍었습니다.
삼중 바닥을 찍었다는 것은 세 번의 매수 기회를 주고 이렇게 터닝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바닥을 잡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종목은 많이 날아갔던 그런 심정들이 이번 주에 많이 느꼈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지수 부분들이 완연하게 이제 상승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간단하게 이제 종목으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보면은 오늘 현대로템이 굉장히 큰 급등을 해줬는데 제가 방산 특집주 현재 빅사이클에서 이제 방산 특집주 쪽으로 현대로템 탑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크게 올랐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창투사들이 아주 아이비 투자,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아주 아이비 투자를 좀 후발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렇게 급등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순환매로 계속해서 이런 창투사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아침 방송에서지만은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주에 제가 특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노랑톡방에 오신 분들은 박셀바이오하고 신풍제약을 다 바닥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 월요일 날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노란톡에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라. 그래가지고 박셀바이오의 어떤 그런 것들도 잡아냈죠. 그다음에 박셀바이오를 놓치니까 그다음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좀 해서 화요일 날 신풍제약이 있으니까 신풍제약을 담아봐라. 이렇게 제시를 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노란톡방에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진짜 난리가 아닌지 한번 구경에 한번 오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 바닥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력으로 강조를 했던 두 개의 종목군들이 있는데 한국 BNC였죠. 한국 BNC가 8,000원대부터 이걸 여기서 더블 대박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8,000원대에서 16,000원까지 가니까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도 이야기했고 카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더블이 가는지 한번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종목은 현대바이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현대바이오에서 24,000원에 여기서 사시면은 100%가 갈 수 있다. 물론 이제 틀릴 수도 있지만은 더블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다 이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 상승장에 어떤 관심 있고 또 투자 기회를 찾고 싶은 분들은 한번 꼭 오시면은 다음 주에는 좋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 상황도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 다음 주가 분기점이 될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번 주에 박셀바이오, 신풍제약, 한국 BNC 이런 종목들 흐름 보셨을 텐데요. 임상현 파트너가 이미 방송에서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이번 주에 시세가 크게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임상현 파트너님, 예. 오늘 시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해 주시겠어요? 해시태그로 표현하면은 네.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네. 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후속적으로 약간 읊어드릴 건데 어떤 노래가 생각난다. 그 심정이 내 심정이다 하시면은 어디로 오셔야 돼요? 노란톡방 오셔야 되는데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돌아서던 그 종목. 혼자 남으니 쓸쓸하네요. 내 마음 허전하네요. 생각하면 그 얼마나 바보였던가. 나 혼자서 투자의 길을 하면 눈앞을 가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네. 저도 읽으면서 약간 하지만은 아무튼 여러분께서 마음 약해서 바닥에서 잡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 아깝습니다. 그래서 특집으로 해시태그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 주 박셀바이오, 신풍제약, 그리고 한국 BNC 흐름 보신 분들은 내가 그 얼마나 바보였던가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해시태그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음이 조금 약하셨던 분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하고 후회하던 지난 날들 지워버리시고 노란톡방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임상현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문자로 먼저 고민을 받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고민입니다. 시젠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69,100원에 비중은 5%입니다. 시젠 오늘 흐름도 보시죠. 1.62%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고 42,450원에 현재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거의 7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시젠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예, 69,100원이면은 상당히 물려 있는데요. 과거에 시즌 하면은 이제 진단키트의 1위 대장입니다. 독보적 1위였었는데 지금의 시즌이 아닙니다. 그 이외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 현재 진단기는 이제 PCR 주사, 다시 말해서 PCR 방식에 또 통해 있었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신속 진단, 자가 진단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업체를 발빠르게 고수한 업체, SE 바이오센스라든가 휴마시스라든가 현재 수젠텍 이런 기업들은 매출이 급등을 하고 있고 시젠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바로 그 매출이 약간 추락하는 희비의 또 대상인데 시젠이 바로 그 대상이다. 그래서 트렌드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그 발빠르게 신속 그 진단키트 쪽으로 트렌드를 바꾸지 못하고 유일하게 그 정통 방식의 PCR 방식을 고집을 했기 때문에 지루하게 빠졌고 또 탄력이 지금 약한 것도 이런 요인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른 휴마시스는 100%씩 날아갔죠. 그런 요인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현재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액이 많이 급감을 했어도 현재 반등을 좀 주어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 쌍바닥 패턴을 보여주죠. 그리고 상승과 조정의 패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차트의 FM 대세 상승의 정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바닥권에서 보면은 현재 21선, 그다음에 61선이 있죠. 현재 21선 쌍바닥 패턴을 보이고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는데 주가는 미리서 급등했다가 골든 크로스 나온 순간 추락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전형적인 탄생 파동에 해당이 되고 20일 주기 사이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역서 터닝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물을 타셔야 됩니다. 10%에서 15% 물을 타서 3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저점에서 보면은 저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궁금하시면은 항시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상승의 진폭을 거의 여기서 반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40% 상승이죠. 여기서 40%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목표가는 6만 원이 되겠죠. 6만 원 물타기를 해서 6만 원에 빠져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파동 매매의 정석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또 신규 매수도 이렇게 한번 이제 크게 접어주는 탄생 파동은 항시 나옵니다. 보통 긴 상승장에서 한번 크게 접어줘서 보통 3파 내지 5파가 또는 3파가 굉장히 높으면은 쌍봉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대사의 상승의 레포트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시젠, 과거의 시젠과 오늘의 시젠의 위상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매출이 또 이전에 비해서 급감을 했지만 지금까지 해온 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고민 시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고민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 문자로 남겨주신 고민입니다. 심택에 대해서 남겨주셨는데 매수가는 42,730원이고요. 매수가는 25%, 비중은 25%입니다. 자, 심택 오늘 흐름도 보시면 1.86% 하락이 나왔고 39,5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 심택 한 4만 원대까지 올라타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는 4만 원대 이상으로 4만 2천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자,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 같은데 심택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현재 그 이제 심택 같은 부분들은 현재 뭐 최근에 이제 IT 종목군들이 이제 대부분 많이 좀 빠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이제 심택은 이제 PCB 관련된 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한번 매출 동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동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2021년, 2022년, 2023년 꾸준히 넘어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추정치가 퍼가 4밖에 안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PBR은 2 정도 되기 때문에 2는 좀 적당한 개념인데 퍼가 너무 지나치게 낮은 개념이 되죠. 그래서 한번 추세를 타고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제가 항시 강조를 드리지만은 대형주나 우량주는 그 기본적으로 반토막에서 매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자주 언급을 드립니다. 물론 반토막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량주인 경우에. 고점에서 보면은 심택 같은 경우는 58,000원이니까 6만 원이 좀 6만 원 잡고 여기서 3만 원이면은 반토막이 되는데 그 위에서 돌려놨던 뭐 그런 요인들을 좀 가지고 있죠. 최근에 차트의 흐름을 이제 보시면은 현재 라운딩 작업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용어로 라운딩이라고 합니다. 라운딩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부러진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평선 라운딩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통 세력이나 매매 심리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평선 라운딩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잡혀지죠. 주가는 쌍바닥 찍고 21선 돌파 안착 이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보통 현재 위로 이제 상방이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1선, 61선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되죠. 그러면은 주가가 이유 없이 급등, 그다음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은 급락.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그 CJN 차트에서 보여줬죠. 이런 것들인데 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데 급락할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데 급락한다는 것은 미리서 올랐고 차익 실현 매물 조정 파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매수 신호라고 제가 그랜빌의 정통적인 이평선의 매매 신호의 법칙의 제1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42,700원이 현재 매수가이고 비중이 25%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약간 물렸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다만 언제까지 이제 반등을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추세 이탈이 됐던 최근에 어떻게 층을 찾느냐면은 여기서 층이 무너진 자리, 층이 무너진 투매 자리를 층이라고 합니다. 보통 46,000원에서 층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6,000원 전후 보면은 의미 있는 숫자가 잡히는 부분들이 45,000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5,000원이 됐을 때 현재 어떻게 보면은 마디매매 매도했다가 다시 의미 있는 한 1주나 2주 정도의 단기 급락 또는 기간 조정이 있으면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택이 고민이신 우리 시청자님이셨는데 최근 IT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심택은 차트상으로 이평선 라운딩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살짝 높기는 하지만 매수가까지 다시 도달할 수 있는 자리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45,000원 가격대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만큼 이 가격대에서 마디 매매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두 가지 고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임상현 파트너에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은 전화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네, SO입니다. 네, S51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예, 94,400원에 70%요. 네, 94,400원에 비중 70% 갖고 계시다고요. 네. 네, S51 오늘 종가가 93,300원인데 비중을 이렇게 크게 실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저는 비중 한쪽에다 많이 실는 편이에요. 아, 투자 성향이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세요? 아니, 유가하고 뭐
회사는 뭐 튼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가하고 어떻게 반대로 가는 건가 싶어서요. 네.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임상현 네. 파트너와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70%면은 상당히 많이 투자하신 거 좀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좀 듣고 SO일 지구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자신해서. 근데 SO일에 이제 투자한 동기 같은 거, 어떻게 보면은 보통 이제 성장주나 이런 쪽으로 이제 비중을 많이 실은 분이 있는데 SO일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성장주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특별하게 이제 그 매수하게 된 동기 뭐 이런 것 좀 있으신가요? 늘 보고 있던 종목입니다.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SO일 같은 경우는 뭐 미래전 성장주는 일단 아닙니다. 정유 쪽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만 안정적인 흐름, 그다음에 최근 유가에 대한 기대 심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주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만은 최근에 유가가 어떻게 보면은 안정세로 좀 들어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 100%의 어떤 그 유가 정가가 가기 좀 힘든 구조가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요인들은 좀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장이 안 좋아서 약간 급락이 됐는데 어느 정도 반등은 좀 이루어질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하겠습니다. 보통 한번 단기 충격은 이렇게 비슷하게 충격 진폭은 같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여기서 빠지는 진폭이 있죠. 32% 정도 되는데 여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좀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28% 정도 되는데 요거 보면은 보통 이제 진폭이 거의 이제 비슷하게 여기서 이제 반복이 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의 바닥권의 양상들이 전개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9만 원, 9만 4천 원에 이제 매수가가 되는데 지금은 여기 관점에서 바닥권의 양상이 되는데 약간 늦게 이제 터닝하는 부분이 좀 생겨나네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22선 돌파한 종목이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단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쌍바닥을 보이고 이제 터닝을 좀 이렇게 해주려는 움직임들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22선 돌파한 차, 라운딩 작업, 그리고 행보하다가 슈팅 이런 게 개념이 되기 때문에 한번 반등이 되면은 현재 저항치를 한번 잡아보면은 여기가 헤드앤숄더 형태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 이 넥라인점이 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대략 그 11만 원 정도가 좀 되죠. 그래서 11만 원 정도에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이 좀 주어질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전격 보통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저 PBR, 저포 논리로 보통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이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11만 원 정도에서 어떻게 보면 마디매매 대폭 한 절반 이하 아무리 좋은 종목군도 절반 이상은 넘어가기는 좀 그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한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없습니까? 예, 손절가는 좀 이제 만약에 제시를 한다면은 조금 있습니다. 86,000원 있겠지만은 86,000원 아니 그 대부분 있으면은 일단 절반은 손절을 하시고 향후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86,000원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은 더 실어도 비중은 괜찮을까요? 더 실질 마시고요. 예, 그 정도만 좀 된 것 같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거는 감사합니다.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네, 여기서 네, 마무리를 좀 감사합니다.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51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11만 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계세요. 이 가격대에서 와디 매매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손절가도 궁금해하셨는데 손절가 86,000원으로 잡아보시면 좋겠고 비중은 이미 크신 만큼 더 싫게보다는 이 가격대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임상현 파트너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시면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역시 전화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혹시 TV 볼륨이 켜져 있을까요? 네, 네, TV 볼륨은 0으로 줄여주시고 화면 보시면서 전화로 소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프리카 TV고요. 네, 매수가랑 12만 비중도 8,000원에 알려주시죠. 128,400원에 네. 20%요. 네, 아프리카 TV 매수를 하셨고 128,400원에 20%요. 네. 네, 지금 종가가 87,400원이어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 매수점까지 갈 수 있을까 하고. 네, 매수가까지 다시 도달을 해줄 수 있을지가 가장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아프리카 TV 좀 매수하게 된 뭐 특별한 동기 간단하게 뭐 있나요? 동기는 없고요. 예, 예. 신랑이 추천해서 했긴 했는데 예. 너무 고가에서 산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아프리카 TV나 뭐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이제 NFT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NFT에 대한 어떤 그 접목 시도들이 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메타버스 쪽에 어떤 바람들이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시 한번 재유행이 된다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온라인 세계 또 그 메타버스 쪽의 흐름들이 다시 한번 강세가 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도 반등을 할 수가 있는데 아프리카 TV 부분들은 미래 성장성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계속해서 현재 장 때문에 좀 빠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TV의 매출 실적 추정치를 보면은 2021년 보시면 2,000억, 2,700억, 3,300억, 4,000억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정치가 퍼 12 정도가 되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미래 성장 산업 치고는. 근데 PBR로 따지면은 3, 4기 때문에 약간 고평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동으로 보면은 이게 2단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를 보시면은 1단 하락, 그리고 되돌림을 주고 다시 한번 2단 하락. 이렇게 됐는데 이 하락의 진폭과 이 하락의 진폭이 같으면은 거의 2단 하락의 대칭이기 때문에 2단 하락의 대칭을 리바운딩이 이 정도까지는 기본으로 올라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파동의 법칙은 2단 상승이 됐으면 1단 조정이고 그다음에 2단 하락이 이렇게 됐으면 1단 반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은 상승 5파요, 하락 3파, 그다음에 하락 5파요, 반등 3파 이런 모습이 반드시 일반적으로는 이 대마디가 주어진다. 그래서 최근 1년에 대한 하락이 있기 때문에 전체 하락의 절반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치는 13만 원 좀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에는 좀 빠져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약간 높게 샀기 때문에 비중은 한 5% 정도나 뭐 그 이상 좀 되는데 약간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반등을 했을 때 약 13만 원 정도가 했을 때는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정황으로 약간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했다시피 요거는 뭐예요? 라운딩 작업이 되고 있죠. 조만간 크로스가 되고 있죠. 여기서 튀고 골든 크로스 나오면 단기 급락 이렇게 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등이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약 13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물타기를 좀 하셨다가 12만 5천 원 정도에 이제 매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추가 매수는 어느 시점에서 하면 될까요? 추가 매수는 이제 21선에서 이익이 낮은 시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조금 빠지는 시점이 있으면은 현재 하셔도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섹터는 좀
그 상승 섹터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기대 심리는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이제 메타버스 쪽에 흐름들을 좀 좋게 보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아프리카 TV 전체 하락폭의 절반 정도는 올라와 줄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매수가가 다소 높으시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 절반 값인 13만 원가량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을 걸로 보이는 만큼 13만 원보다는 12만 5천 원 정도 가격에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추가 매수를 한다면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 흐름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프리카 TV가 고민이셨던 우리 시청자님 만나봤고요. 다음 시청자님 바로 빠르게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랑 네. 비중도 알려주시죠. 매수가 21,000원에 20%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종가가 17,800원인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그거 사자마자 이제 이게 하락이 오니까요. 네, 이것이 산 가격이 올란가 또 보면은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 미국의 뉴스케파워 거기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궁금해가지고. 네. 한번 이제 전문가님한테 한번 문의를 하는 겁니다. 네, 매수가까지 일단 도달을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종목의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 두산 에너비티 이제 부분들은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대외적인 호재가 있어도 이렇게 테마적으로 급등하는 부분들이 좀 약하고요. 가장 네. 중요한 것은 현재 PBR과 퍼 이런 것들을 두 가지 축, 그다음에 영업이익 매출액이 증가하는가, 또 이 시장 이슈가 있는가 이런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파동과 함께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좀 좋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12조 정도 됐죠. 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2022년에 이제 3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추정치가 되게 됐습니까? 곱하기 4를 하면은 물론 이제 계절 어떤 변동이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좀 더 나오죠. 근데 미래 성장성이 높고 원자력, 풍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올해 실적이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보통 이제 수주를 이제 원자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몇 년짜리 수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주만 됐고 실적으로 잡히는 것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나 이런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막 2배, 3배 테마를 싣고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은 대형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약간 보셔야 되는데, 21,000원 정도 되면은 전체 어떤 약간은 약간은 조금 물려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최근의 움직임들이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하면 생각해 보면은 전체 이 삼각 수렴형 형태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좀 있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완벽하게 바닥은 좀 찍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바닥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진바닥에서 쌍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 15,000원, 16,000원이 진바닥의 형태가 좀 되고, 지금은 이제 반등이 좀 주어지는, 반등이 어디까지 올 것이냐 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보통 이 되돌림 고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대략적으로 되돌림 고점 하면은 26,000원이 되고, 직전 고점이 되면은 24,000원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제 24,000원 정도까지는 그 정도 이제 시장이 좋기 때문에 약간 올라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세밀하게 한번 좀 따지고 보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라운딩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조만간 골든 크루스가 나오려고 하는데, 주가는 미서 거의 이제 약간 눌림목이 줬죠. 그리고 나서 한번 튀어주는 시점들이 한번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와주면 이게 1파이기 때문에 최소한 1파의 어떤 그 부분의 대칭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오버슈팅이 되는 부분들이 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4,000원이 하나의 이제 중기 마디매매 목표가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16만 원에서 현재 16,000원에서 이 주당 가격이 26,000원까지는 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죠. 26,000원 갈 수 있지만은 그 아래인 24,000원에서 한번 마디 매매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단가가 좀 높습니다. 이게 좀 비중이 좀 20%이기 때문에 한 5% 정도나 조금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5% 정도를 눌림목에 지금 현재 매수를 좀 하셔서 평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우량주이기 때문에 좀 25%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 다음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24,000원에 매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그 추매하는 것은 안 됩니까? 그 추매한 지금 타이밍은 좀 그렇게 바닥에서 그렇게 올랐고 크게 눌림목을 받았기 때문에 추매는 괜찮지 않겠다 생각이 되는데 한 18,000원 전후에 이하에서 한번 분할 매수로 하시면은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원전 그 SMR 있죠? 예. 예. 그것도 이슈가 있고. 예.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슈가 있지만은 중소형주는 탄력 있게 움직여 줍니다. 그런데 이 대형주가 되잖아요. 11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지만은 그런 이슈에 민감하지는 않고 완만하게 상승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PBR, 저폰 논리로 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면은 매수가는 온다는 말씀. 예, 좀 더디지만은 완만하게 시장 변동성과 함께 약간 올라갈 수가 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고민이셨던 우리 시청자님이신데 15,000원 그리고 16,000원대 가격이 바닥권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24,000원가량까지는 올라올 걸로 보고 계시는데 따라서 24,000원 가격대가 마디매매 목표가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21,000원으로 조금 높기 때문에 5%가량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 낮춰보시고요. 18,000원 미만에서 분할 매수로 추가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보셔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전화번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청자님 바로 빠르게 만나볼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기아 자동차. 네. 자, 기아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좀 됐는데 82,000원에 25%. 네, 기아 82,000원의 매수가 갖고 계시고 25%의 비중 실으셨고요. 네. 자, 지금 89,90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세요? 아니,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지가 않아가지고요. 매수가까지 언제쯤 와줄까? 그게 가장 고민이시군요. 좀 수익을 봐야 되는데요. 수익을 네. 언제쯤 볼 수 있을까 해서. 네, 언제쯤 수익권에 접어들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저희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예, 기아차, 현대 앞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현재 모멘텀, 그다음에 시장 지배력 강화 이런 모습 때문에 미리서 이제 터닝을 좀 하고 있고요. 현재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네.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일수록 시장의 연동, 또 수급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움직여줍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장세 안 좋으면은 한동안 이제 밀려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 기업 실적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작년이 69조죠. 70조에서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추정치가 80조입니다. 그러죠? 이게 80조가 되다 보니까, PBR 퍼가 5밖에 안 되죠. PBR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PBR 퍼나 매우 저평가가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현대차하고 기아를 매우 좋게 생각하고 N자형 파동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 투자 종목은 굉장히 좋은 부분에 해당이 되고 월봉의 차트로 보시면은 이런 모습에 좀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이 기아차가 한번 급등을 했지만은 오랜 동안 행보를 해주면서 계속 강하게 버텨주면서 20주선이죠. 20주선이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랜 동안 행보했던 흐름에서 상승 쪽으로 완만한 상승 쪽으로는 한번 가닥을 좀 잡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우 긍정적으로 현재 뭐 기아, 현대차를 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현재 기아차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해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매수가가 82,000원이면은 최근 얼마 물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리지 않은 것 같은데 이평선 흐름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61선이 완만하게 이제 우상향이 좀 되려고 하고 있죠. 21선이 한번 크로스가 나고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났다가 다시 한번 제골든 크로스가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어떻게 되냐? 주가는 한번 급락한 다음에 쌍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계속 움직여주고 있죠. 그래서 완만하게 움직임을 타고 22선을 타고 계속해서 현재 정비를 향해서 갈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68,000원이 어떤 상승 그다음에 조정, 절반 조정이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준다면은 거의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추세적으로 최소한 미니멈 9만 원까지는 최소한 9만 원 플러스 알파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전의 고점이 뭐 10만 원이죠. 그래서 9만 원까지 그 아래에 9만 2천 원 정도 잡히는데 9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한번 마디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기아에 대한 고민 들어봤는데요. 전기차 모멘텀 그리고 시장 지배력 강화 의지가 강한 만큼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하려는 차트의 흐름 보이고 있고 추세적으로 9만 원까지 무난하게 올라줄 걸로 보고 계세요. 이 가격대에서 마디 매매 한번 진행해 보셔라 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에 대한 고민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유진테크입니다. 네, 유진테크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29,200원에 50%입니다. 네, 29,200원에 50% 매수를 하셨고 오늘 종가가 34,000원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 오른 게 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거에서 많이 손해를 보고 네. 요 근간에 들어갔어요. 참 좋은 상품인데 네. 반토막이 나 있어서 실적도 좋고 그렇다 그래서 네. 지금 재빨리게 그냥 들어갔을 뿐이지 네. 내가 산 가격보다 지금 조금 올랐다고 해서 지금 저는 좋은 입장이 아니에요. 아,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잡고 크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목표치도 있을지가. 없고요. 네. 그 실적이 너무 좋은 물건이고 네. 지금 고가에 한 반토막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기대를 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 유진테크 지금 현재 비중이 꽤 있으신데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저희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세요. 네. 예, 이제 유진테크를 이제 골랐고 또 이거 반도체에 대한 이제 장비 업체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행학습이 좀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 뭐 종목 교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교체를 반토막이기 때문에 좀 자신 있다 하시는 건데 좀 주식 투자 경험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되신가요? 예. 얼마 되느냐고요? 예, 주식 투자 경력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요. 아, 그래요? 잘 모릅니다. 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종목 교체를 좀 하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 실적들이 꾸준하게 뭐 3,200억, 4,000억, 그다음에 올해가 4,000억, 그다음에 5,300억 정도 올라주고 있고요. 올해 추정치는 퍼가 10 이하죠. 그다음에 PBR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약간 고평가지만은 뭐 그 정도 괜찮습니다. 퍼 논리로 해서 약간은 올라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유진테크가 뭐 이야기한 것대로 이제 반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반토막 반토막이 거의 났네요. 현재 지금 55,000원이니까
현재 54,000원 잡고 27,000원이면은 정확하게 반토막이죠. 그래서 FM 교본대로 이제 차트는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지금 29,000원에서 조금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플러스가 난 상황이죠. 그러면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팔아줘야 될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화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번 그러면 가장 저항치가 어디냐 한번 보면은 이 고점에서 55,000원에서 한번 저항을 보여있죠. 그리고 반등하고 조정을 보이면은 이 진폭의 종수매만큼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죠? 여기 딱 정확히 떨어졌죠. 그러면은 반등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에서 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만 원 정도가 올 수가 있는데 물론 중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뭐 좀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은 한번 마디 매매를 좀 하실 부분들 50%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4만 원 정도가 들어와 준다면은 한번 절반 정도 보유 금액의 보유 비중의 한 절반 정도를 팔아줬다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다시 한번 좀 잡는 방법이 필요해 보이는데 4만 원까지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한 38,000원까지는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올라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때 한번 마디 매매 좀 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오늘 또 많이 떨어졌어요. 예, 오늘 뭐 떨어진 부분들은 반도체에 대한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있고요.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이 뭐냐? 주가라는 것은 21선이 있잖아요. 그러죠? 21선 있으면은 21선 저항, 조정, 돌파, 안착이 기본입니다. 이 프로세스 과정을 반드시 겪게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뢰에 있을 수 있는 통과 의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선이 깨지 않으면은 38,000원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어 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네,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은 목표가입니다. 목표가 38,000원.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유진테크가 고민이셨던 우리 시청자님, 이전에 손실이 좀 있으셔서 유진테크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4만 원대까지는 올라줄 걸로 보이니까요. 이 가격대 북은 38,000원대에서 목표가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유진테크에 대한 고민까지 해결을 해드렸는데 계속해서 문자로 남겨주신 고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문자로 에코프로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 매수가는 104,900원에 역시 비중이 꽤 크십니다. 50%인데 에코프로 오늘 흐름도 보시죠. 3.94% 상승이 나왔고 92,3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지금 매수가도 다소 높아 보이고 비중이 꽤나 크신데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자,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하고 그다음에 폐배터리 관련된 뭐 그런 이슈가 있는데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뭐 코스모화학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벤트가 이슈가 이쪽에 이제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어느 정도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꾸준하게 약간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현재 한번 기업 정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추정치가 어떻게 보면은 2021년에서 2022년이 굉장히 많이 커지죠. 거의 한 더블 가까이 이제 커지는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기업 실적이 놀랍게 현재 올라주고 좀 있고 또 내후년까지도 상당히 좋죠. 그래서 전망 자체는 뭐 상당히 좋은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승 각도가 좀 약간 가파르게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건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16만 원에서 한번 크게 하락을 좀 했죠. 5만 원, 6만 원까지. 근데 16만 원에 거의 근접해서 6만 원이면 거의 10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미리서 바닥을 찍고 최근에 약세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움직여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눌림목의 어떤 과정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시장이 좀 좋아지려고 보니까 워낙 실적이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이 못지않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강세 테마 또 강세 종목의 특징들에 좀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제 매수가가 비중이 50%고 약 1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올라주면은 매수가에서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매수가 돌파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 파동이라는 것은 항시 행보에서는
박스권, 수평 박스권, 그다음에 상승 추세에서는 경사의 박스권, 채널 이게 가장 기본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다음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그거 보면은 좀 약간 삐뚤어졌네요. 자, 이렇게 그거 보면은 대략적으로 선이 어떻게 나옵니까? 대략적으로 현재 12만 원에 거의 근접한 12만 원에서 살짝 빠진 마이너스 알파 11만 7천 원 정도 나오죠. 11만 7천 원에서 진짜 마디매매 하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프로에 대한 고민까지 해결을 해드렸는데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금요일뿐만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임상현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도 시시각각 바뀌는 시장 대응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